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류의 이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물류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나오는 1장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리의 기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쇼우란 교수, 그 쇼우는 뭐라 그랬느냐? 그럼 물류를 하나의 경영 활동에 비유를 하면서 생산, 유통, 조성 이 세 가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흐름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 유통, 활동이란 얘기는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경영 활동을 갖다가 지침하는 이야기가 되죠. 물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통을 시켜서 그다음에 이 유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도움을 줘야 하는 이야기를 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유통 활동 속을 갖다 우리가 또 본다면은 유통은 물건이 생산되어서 소위 말해서 물건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유통이라며 핵심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통이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유통, 조성 활동인데 거기에서 보면 맨 먼저 수요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예를 들어 입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갖다 세우고 설비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을 갖다 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을 만약에 짓고 난다면 뭐가 되느냐? 원료와 재료.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료는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죠. 재료는 물리적 변화. 두 가지를 합하여 원재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도주에 대한 포도는 뭐가 되죠? 우리는 외형의 탈바꿈을 100%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원료라고 불러주죠. 그러나 책상에 대한 나무는 뭐가 되느냐? 재료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원재료라는 말을 갖다가 통합해서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되죠? 수요의 창조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일단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원재료를 사오고 물건 만드는 과정을 취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 물적 일종의 뭐가 되냐 물건의 흐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물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주문을 갖다 받게 되고 포장을 하고 유통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를 하고 수송하고 하역하는 작업이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수요 예측에서 얼마만큼 물건을 갖다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피드백의 과정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잠재 고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 고객의 다양한 상품 구매를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구비를 해줘야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갖다가 항상 준비해둬야 되죠. 소비자가 물건을 원할 때 팔 수가 없다.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케팅 활동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잠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갖다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갖다 생산이 되게 되면 고객에게 뭐가 되느냐 운송을 해주는 단계. 이게 바로 물적 공급을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쇼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초 단계, 물류란 말의 기초 단계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장을 갖다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학자들마다 많은 말을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류의 기초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를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느냐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키워드를 잡는다면 쇼 교수 이야기는 뭐죠? 생산, 유통, 조성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수요 활동, 예를 들어 플랜 활동,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 사람 조직. 핵심적 단어만 옆에 딱딱딱 노트화 해주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앞부분을 보면 그냥 한번 쭉 훑고 나가면 했던 말 또 했고 또 했던 말 또 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단원의 혼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반드시 어떠냐 그러면 대충 문장을 갖다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줘라. 예를 들어 쇼 교수다 그러면 이제 생산, 유통, 조성, 수요 활동에서 플랜트 활동, 실시 활동, 그리고 이제 주문 처리, 잠재 고객의 다양한 상품의 준비, 그리고 상품을 갖다가 고객에게 운송하는 단계 이렇게 한 이야기가 초기의 단계 물류의 뭐가 되느냐 정의였다 그런 걸 다 적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말 책대로 그대로 적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서브 노트에는 반드시 핵심 요점을 선생님 강의를 했을 때 반드시 옆에 같이 책 속에서 체크를 하고 정리하실 때는 바로 키워드 단어를 반드시 적어줘라는 거. 그래서 쇼, 바로 생산, 유통, 조성. 생산, 이제 유통 속에서 수요, 물적. 수요 속에서 플랜터, 그 다음 뭐가 되는 원재료, 그 다음에 주문 처리,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그 다음 상품을 고객 수송.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만 딱딱 적어도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끝까지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충이라는 이야기는 궁극은 의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함몰시킵니다. 자격증은 적정 수준의 점수를 갖다 따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류의 과정은 전략 과목입니다. 점수를 갖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뒤에 가면 뭐 물류법규라든가 또는 이제 뭐 하역 보관 이런 부위는 우리 생소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기가 힘든 영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쪽은 바로 전략 과목으로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브 노트를 갖다 굉장히 잘 만들어 달라. 이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 선생님의 주문이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뭐가 되죠? 키워드를 갖다 적어야 되는 게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바로 자격증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득점과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수업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클라크 교수가 말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 클라크 교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클라크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느냐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교수가 말한 게 일종의 마케팅 기능은 교환에다가 그 다음에 물적 공급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해 주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조성해 준다. 보조와 조성이라는 말은 같이 이야기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환 기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고 파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일종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판매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판매 집결이다. 교환은 궁극은 뭐가 됩니까? 돈이라는 것과 물품에 대한 뭐가 되죠? 바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야기. 상품과 뭐가 되죠? 돈의 교환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교환은 기브와 테이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기브 앤드 테이크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기브는 뭐가 되느냐?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는 돈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상품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돈과 상품을 어떻게 되죠? 서로가 교환하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갖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환이란 말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장 첫 번째는 사고 파는 거고 그러면 사고 팔기 위한 수단으로 뭐가 되죠? 반드시 지역적인 어떤 거리감을 갖다 조정하는 수송과 보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정을 갖다가 뭐 하느냐 도와주기 위한 게 뭐가 되죠? 뱅크라는 금융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위험에 대한 뭐가 되죠? 부담을 갖다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어떤 규격화를 시켜주고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마케팅 활동에서 보조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클라크 이야기였다.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죠? 쇼의 이야기와 클라크 이야기를 키워드를 적으며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이 노트해주면 나중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앞으로 조심해야 될 이야기는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내릴 때 명확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리를 체크를 해준다 그러는 게 첫 시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는 대표적인 물류의 기원인 쇼의 이야기와 그리고 클라크 이야기 두 사람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나가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또 어떻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물류 과정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아크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클라크 교수는 각각 생산, 유통, 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교환이다, 물적이다, 조성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키워드를 반드시 정리하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처음으로 PD라는 말 원래 영어 단어인 PD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물적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975년도에 들어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적 유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80년대 와서 역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물적 유통이란 말을 갖다 줄여서 물류란 말을 썼다 그러는 단계.
뭐 굳이 그게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첫 페이지에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물류가 바뀌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900 최초로 들어올 때는 PD라는 말을 갖다 그대로 PD를 썼다 그런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물적 유통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물류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노트화한다 그러면 어디에 되죠? 물적, 우리나라의 물류의 유래해가 옆에 뭐라고 적으면 되죠? 맨 먼저 PD 화살하고 그 다음 뭐라고 적어야 되죠? 물적 유통. 화살하고 다음 뭐라고 적어? 물류. 그럼 정의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패턴 연습을 자꾸 시켜줌으로 해서 여러분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노트가 완벽해진다는 거. 노트의 완벽성만큼 나중에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책과 저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노트화해 줄 때 시험장 갈 때 남는 거는 뭐밖에 없죠? 여러분이 유일한 서브 노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곳은 뭐가 되죠? 여러분이 작성한 애정과 정성을 가진 서브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 시간에 강조를 드리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물류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런데 바로 물류의 정의가 있죠. 거기 보면 미국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물건의 흐름을 취급한다라는 이야기. 뭐 이것도 시험에 꼭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면 내겠느냐 그러지만 뭐 그래도 의미를 갖다 부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리한다면 여기도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생산, 소비, 재화의 흐름 이런 정도로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적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핵심 키워드를 딱 적으며 미 마케팅 협회에서 AAA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죠? 바로 생산, 소비, 재화의 흐름, 취급. 이 정도로 재화, 취급. 이 정도로 우리가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미 물류협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역시 똑같습니다. 생산라인 종점에서 소비자의 완성품까지, 공급에서 생산까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의를 내렸다는 게 1960년대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을 지나서 그걸 갖다 유통시키는 과정까지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미국의 물류협회는 생산라인 종점에서 소비라인 완성품까지, 소비라인까지 요걸 갖다 여러분이 반드시 의외되죠. 키워드에 적어주시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R.H. 발라우라는 교수는 뭐가 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재료를 조달 지역에서 원재료를 갖다 조달해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 단계, 그리고 궁극은 뭐를 갖다 의미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원재료라는 어떤 뭐가 됩니까? 바로 물자를 갖다 구입해서 생산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뭐가 되느냐 하는 이동, 보관, 뭐 계획 이런 과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물류다. 하도 물류에 대한 정의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만 잡는 쪽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적으려면 엄청난 노트가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핸드북에서는 어떠냐? 오늘날 가장 많이 대표서는 PD에서라는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 그럼 바로 이런 거죠. 만약에 완재료와 중간 제품이든 완제품을 흐름을 일단 계획한다. 계획하고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실시를 한다 이거죠. 실시. 그다음 뭐가 되느냐? 통제를 한다. 이건 바로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랜, 두, C를 갖다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돼서 계획이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실시다. 그 다음에 통제다. 이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앞부분은 상당히 많은 교수들의 이야기를 갖다 나열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피해가는 영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키워드를 잡으며 그냥 핵심 이야기만 딱딱 옆에 적어서 외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쭉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물류에 관한 용어로 많이 나오느냐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일종의 브루시오 교수는 조달 물류를 포함해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물자의 흐름을 갖다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틱스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매틱스 교수의 핵심은 바로 소위 하드웨어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급질이다 이거죠.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교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로지틱스라는 얘기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갖다 강조합니다. 로지틱스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왔던 교수와 이 뒤에 얘기하는 이 차이점은 하드웨어의 역점을 두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역점을 두느냐의 두 가지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걸 바로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PDS로 흘러간다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게 미국의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되며 물류에 관련된 용어 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아까 매틱스 교수 또 브루쇼 교수가 말한 이야기는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장을 짓고 어떤 물건을 사오고 부품 설계 이런 걸 갖다 얘기를 강조했다 이거죠. 근데 만약 이제는 우리가 노하우라든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틱스의 뭐가 되느냐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뭐냐 그러면 머티리얼 핸들링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말은 뭐가 되느냐 물자 운반을 갖다가 하역하는 거다. 물자의 운반을 하역한다.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자의 하역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정의를 갖다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내용에서 우리는 물자의 뭐가 되느냐 하역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SCM이라는 말이 나오죠. SCM. 이 SCM은 이겁니다. 자, 생산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갖다 생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매상을 통하여 도매상을 통하죠. 맨 먼저 도매를 통하고 그 다음에 도매상을 통해서는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매상이라는 단계로 가죠. 나중에 여러분하고 배울 때 알지만 도매상과 소매상의 차이는 뭐가 되죠? 최종의 소비자와의 거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매상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도매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최종의 소비자가 나온다 이거죠. 최종의 소비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흐름이 생산자 손을 출발해서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갈 때 확대되는 이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SCM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공급에 대한 스플라이에 대한 체인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스플라이다. 그래서 SCM이란 말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급 체인 관리 SC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CM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공급자의 사슬 관리다 이렇게 돼서 물건에 뭐가 되냐 궁극은 가치도 가격도 생산자가 떠날 때는 여기는 100원이야 말이야. 여기 얼마 되느냐? 105원이 돼. 여기는 110원이 돼. 여기는 130원이다. 이렇게 가치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확대되는 사슬. 이게 공급의 사슬망과 가치의 사슬망과 같은 개념으로 가치도 원가가 처음에는 100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다음에 105원, 110원, 130원 이렇게 확대되는 망. 이걸 갖다 우리는 일명 SCM의 곡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SCM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데 이 SCM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게 뭐가 되죠? 그 요점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SCM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요인이 있습니다. 뭐를 갖다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용의 절감. 핵심 단어가 비용의 절감, 효율성정대라는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SCM을 다룰 때 첫 번째, 비용을 갖다 절감하라. 비용의 절감은 누구죠? 생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생산자는 여러 가지 채널 망상, 만약에 공급의 어떤 채널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라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소비자 입장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효용성을 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SCM의 포인트를 잡아라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성을 갖다 높인다 그러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SCM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급에 대한 체인 관리의 첫 번째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류망이 쭉 연결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비스가 전달될 때 바로 극대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족. 일종의 뭐가 되죠? 극대 만족이라 그러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대의 만족은 소비자가 정말 최대의 만족을 갖다 취하는 걸 갖다 극대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용을 갖다가 높여줘라.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소비자에게 갔을 때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리고 효용이 높을 수 있게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효용이라는 말은 유틸리티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경제 쪽을 보면 내가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만족감을 갖다 우리는 처음은 10이 되죠. 근데 또 차츰차츰 만약에 사과를 계속 많이 먹는다 그러면 효용은 체감한다. 그런 이런 경제 원칙이 있듯이 효용이란 말은 사용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을 갖다 효용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 SCM 쪽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생산자 라인.
효용을 어떻게 높이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소비자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소비자의 극대 만족을 유도해서 효용을 최대 높인다 그러는 이야기의 전략이 뭐가 되느냐, 물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류에 관련된 용어를 갖다 잡을 때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하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로커매틱스인 이야기가 바로 불시오 교수에게 말했던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하드웨어, 공장을 어떻게 짓고 물류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이야기가 물류다. 옛날 초기 단계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넘어가면 로지스틱스란 말에서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조직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다. 그래서 하드에서 소프트로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핸들링 교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물자 운반과 하역이라 그런 얘기 정리가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SCM에 오게 되면 SCM은 궁극은 생산자로 볼 때는 뭐가 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입장은 뭐가 되죠? 효용성을 넓히고. 그래서 극대 만족과 효용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물류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던 이야기들, 이런 걸 너무 다 산만하죠. 뭐 이런 교수 이런 이야기, 이런 교수 이런 이야기, 이건 전부 다 키워드 핵심 단어를 잡으며 정리한다 그러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용역에 대한 하역, 운반에 대한 하역이 있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갖다 높여주며 극대 만족 효용, 이런 얘기는 SCM에서 정의를 내리는 내용이라 그러는 이야기로 정의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큰 시간을 소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학생들이 물류를 공부하며 가장 고민하는 게 정의나 시대적 배경이나 기원이나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여유 되느냐 그러면 난색을 표명합니다. 하도 많다 이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한다?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한다 그러는 걸 갖다 꼭 명심하며 따라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궁극은 21세기 오늘날 최종적 물류의 과정의 변천은 어떠냐를 우리가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쭉 물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교수가 어떤 말 어떻게 변했다, 어떤 학회는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적었다면 물류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런 걸, 물류의 시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여기는 맨 먼저 물류의 개발기에는 뭐가 되죠? 자, 물류를 갖다 최초로 개발했는 개발기에서는 뭐를 갖다 얘기했느냐 그러면 물류의 합리화라는 단계, 1단계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1단계는 바로 합리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합리화 단계를 갖다 1단계로 봤다 그러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류의 개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바로 합리화를 갖다가 추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뭐가 되느냐 그럼 합리화를 통합화했다, 그런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끌자, 그러다 통합하자. 왜?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 합리화하는 거. 여기는 하나를 갖다가 합리화한다 이를 본다면 통합화는 뭐가 되죠? 여러 가지를 다 합리화시키는 게 통합화다 이거죠. 통합화가 되면 뭐가 되느냐? 세 번째 이야기는 효율화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효율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공부를 하실 때 정리하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쭉쭉 평면으로 하면 정말 힘들죠. 그러나 1단계는 뭐가 되죠? 합리화를 추구했다. 이 합리화가 여러 분야를 갖다 다 합리화하는 게 통합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죠?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화를 단계를 갖다 가져왔다 그러는 게 단계별로 1단계 합리화, 2단계는 뭐가 되냐? 합리화를 여러 분야 다 결합하는 거 통합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죠? 유틸리티,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는 이야기가 효율화로 갔다 그러는 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핵심의 요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드시 단계를 갖다 정리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기법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결론에 21세기에 와서 이 물류는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 어떻게 변천했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으로 구분하면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뭐를 갖다가,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를 갖다가 추구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추구하느냐, 21세기에 바라는 것은 생산자 입장은 뭐며 소비자 입장은 뭐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보통 우리가 생산자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오늘날 생산자들은 대량 생산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량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가 뜨느냐,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이
물류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비용을 갖다 증가시키더라. 그럼 비용이 증가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비용을 갖다 덮어서야 되니까 뭐가 되죠? 합리화를 갖다가 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생산자 입장은 비용을 갖다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용을 다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화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1세기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는 물류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 입장은 소득이 증대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옛날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시대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하며 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대되면 뭐가 되느냐?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됩니다. 여러 가지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해 되느냐? 골고루 가지고 싶다. 그러는 게 다양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다양화. 이 다양화가 추구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뭐가 되죠? 이 다양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신속한 유통을 갖다가 원한다 이거죠. 빠른 유통을 갖다가 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핵심 이야기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핵심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쟁 시대에 도래했다. 마지막에 이런 신속한 유통을 갖다가 달성해 주기 위해서 경쟁 시대를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류의 1단계의 목적은 뭐였죠? 바로 물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 배경에는 개발기라고 말하죠. 이때 일단 개발기에는 합리화를 추구했다. 그러다 다음에 뭐가 되죠? 더 개발이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류의 시스템기가 되면서부터는 통합화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근간에 오면 물류의 관리기가 되면은 효율화를 갖다 추구했다. 그러니까 합리, 통합, 효율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이 단계별로 개발기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스템기다. 물류의 관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최종적 이야기는 생산자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화를 갖다 추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뭐냐? 소득이 증가되다 보니까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고 신속한 물류를 갖다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원하더라. 그러다 보니 오늘은 치열한 경쟁 시대를 갖다 예고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의해되느냐 그러면 물류의 과정의 발전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는 거. 이것도 그냥 요점을 정리하지 않고 책에 있는 대로 배열한다면 아마 여러분 상당히 혼란에 빠지만 합리화, 통합화, 효율화란 말. 그리고 생산자 입장은 이런 거. 오늘날 와서 소비자 입장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물류의 중요성, 물류의 발전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대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목적은 뭐가 되죠? 물류의 절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에 와서 물류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분야는 경영에서 모두가 다 계량화될 만큼 계량화됐습니다. 생산 관리 철저히 합니다. 마케팅 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 관리 철저히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뭐가 되죠? 물류의 단계가 마지막 기업들이 뭐가 되느냐 노력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오늘날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굉장히 의해되느냐 그러면 주요 하나의 뭐가 됩니까? 자격으로 등단한 이유가 물류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오늘날 기업은 돈 벌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 영역이 뭐밖에 없죠? 물류밖에는 없다. 그런 게 학자들이 말하는 물류 시대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물류의 과정을 단계별로 합리화, 통합화, 효율화 21세기 오면 생산자 입장, 소비자 입장 이런 정의를 뭐에 의하여? 키워드 이하여 정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첫 시간에 매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왜? 여러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공부를 배우고 동영상 강의를 갖다 들었을 때 나중 핵심적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첫 시간에 매우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주요 단어를 적으며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 뭔가 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 대충보다는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는 걸 습관화하게끔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와 가까이는 이제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게 한국과 일본의 물류는 그럼 어떻게 됐겠느냐. 같은 아시아에 있으며 우리는 많은 경쟁을 치르고 있는 게 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일본의 물류와 우리 물류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러는 것도 가까운 예로 아시아 지역의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아는 경쟁의 대립국인 일본과 우리 한국에 대한 물류를 갖다 비교하면은 일단 시발점이 여기는 1950년대입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어떻죠? 빠르다 이거죠. 근데 만화에 뭐가 되느냐? 여기는 우리는 1970년도.
그러니까 이미 20년이란 세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이를 갖다 뒀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물적 유통을 위하여 물류란 약자를 쓰기도 시작했고,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70년대 처음 와서 뭐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경부선과 동해선을 갖다 개발했던 게 물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왜? 서울에 있는 물건을 갖다 부산까지 항만까지 실어다 주기 위해서 경부선이 뚫히는 거. 그다음에 동해안까지 가는데 뭐가 됩니까? 바로 동해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물류의 중요한 바로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다 이제 개화기로 오면은 여기는 이미 1965년도의 개화기였다면 여기는 우리는 1980년도 들어오면 개화기가 됐다.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건대화 촉진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도약기는 이미 여기는 1975년도였다면 우리는 1990년도 항상 한 20년, 15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물류 단지를 갖다 구성했다 그러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물류의 정보 시스템을 갖다 개발했다 그러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숙기가 오면은 이미 1985년도였다면은 여러 가지 트럭이나 터미널 같은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채를 갖다 민영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성숙기 일본의 물류였다면 우리는 1997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격증을 갖다가 물류관리사란 자격이 나오며 물류에 대한 전반적 관리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물류 변천 과정만 봐도 우리는 뭐가 되죠? 엄청난 바로 우리가 같은 아시아에 있고 경쟁국인 일본은 우리보다도 20년 내지 한 15년 정도 앞서가는 물류를 갖다 했다는 것은 그건 뭐를 의미하죠? 빨리 한국도 물류에서 앞서서 동북아 또는 아시아 전체에서 뭐가 되느냐 물류의 시장을 갖다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걸 이 표에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시험을 낼 만한 요인은 있느냐? 그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까지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부위죠. 그런데 이 표가 왜 나와 있죠? 그런 거는 우리와 일본을 비교해 줌으로 해서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한 15년, 20년 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서 일본을 갖다가 대등한 입장에서 물류의 대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는 걸 표시해주는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첫 시간에 뭐가 되느냐 그런 물류에 대한 이야기에 뭐 기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한 물류의 정의라든가 물류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용어 이런 것들 그리고 물류의 단계별로 시대별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바로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간의 이 물류에 의해 되느냐 그럼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쟁국인 일본보다는 훨씬 더 물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걸로 표가 나타낸 걸 우리는 제시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물류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수업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정리 잘하는 거 첫 시간에 약속이고 또 앞으로 노트 정리를 굉장히 잘 따라오라 그런 얘기들인데 핵심은 키워드 목차. 키워드를 가지고 잘 노트 잡는 거 이 방법을 습관화해달라 그러는 걸 첫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2교시 때 정상 진도를 달리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